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은 한국과 미국, 중국 지도자가 정상회담을 끝낸 시점인 어제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와의 수준이 다른 이번 핵실험으로 세계는 긴장이라는 단어를 실감합니다. 북한의 강력한 핵실험 의도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내용과 국제용으로 나누고 국제용으로는 북한 정책의 수정을 원하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정통한 고든 챙 씨는 북한이 이미 완성됐던 단계의 핵실험을 어제 한 것은 북한 정권 수립일 기념보다는 중국이 벌 주지 않을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중국이 미국과 세계의 큰 문제거리라는 지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러시아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도 깜짝 놀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이 통제불능이라면서 클린턴의 잘못은 트럼프의 자격 없음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작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풋볼 선수들의 국가가 연주될 때의 시위가 확산됩니다. 시애틀 시옥스 선수들이 9월 11일인 일요일 경기에서 어떤 단체 행동을 할지가 주목됩니다. 웰스파고 은행이 손님이 모르는 사이에 가짜 어카운트를 만든 죄로 소비자 재정 보호국이 만들어진 이후 최대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40살이 넘으면 직장 생활을 하기 힘들어 성형수술까지 한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전했습니다. 인간이 로봇과 섹스를 할 날은 불과 몇 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로봇은 절대로 인간을 사랑해주진 않는다는 전문가의 경고도 따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오늘이 이제 9월 9일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과 시차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9월 9일은 정권 수립일입니다. 그래서 9월 9일 아침 9시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분들께서는 뉴스에 큰 관심이 없으셨다면 요즘 계속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계속 그 미사일 테스트는 있어 왔습니다만 북한이 2006년도 처음에 그 핵실험을 한 이후에 어제가 이제 5번째의 핵실험이었는데 어제의 핵실험은 굉장히 그 강도도 그 달랐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 성능 자체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세계의 모든 언론들이 북한이 왜 하필 지금 했는가? 왜냐하면 이 같은 그 핵실험 능력이 5월 달에 완성됐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러면 앞으로 그 세계는 어떻게 그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그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는 언제나 그 북한의 그 발표 내용을 여러분들께 직접 음성으로 들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것이 너무 그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상에 따라 우리 핵무기 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은 북부 핵시험장에서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였다. 뭐시 핵조선가? 네, 이제 아베 신조의 얘기인데 그래서 단행을 한 결과 이제 결국은 그 핵탄두를 탄도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그 정확한 그 표준의 수준을 넘었다는 게 북한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핵실험을 한 것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고 또 다른 그 정상회담을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도 만나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아시아의 그 순방을 끝내면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그 경고를 했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 경고를 받은 직후에 있었고 지금까지의 그 미국과 유엔의 강한 그 여러 가지 그 경제 제재 앞으로도 또 제재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북한이 완전히 그야말로 깡그리 무시하고 했던 그런 강력한 핵실험입니다. 당연히 지금 그 세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고 북한은 원하는 크기, 원하는 무게, 원하는 종류의 그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북한이 그 발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워싱턴도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입장을 이제 세계 언론이 제일 먼저 들어보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核実験を行ったのであれば、断じて許容できません。 결국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 핵에너지 기구의 국장입니다. Since 2006. This is in clear violation of numerou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마찬가지 얘기죠. 이제 2006년도에 북한이 처음에 핵실험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내려진 여러 가지 유엔의 제재안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워싱턴 지금 당연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긴장을 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여러분 뉴스 시간에 들으셨을 테고요. 이번 도발로 보고 이 같은 핵실험을 하는 도발은 북한이 더 강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박근혜 대통령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지금 CNN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대별로 한 3사람 정도의 전문가를 초대를 해서 얘기를 듣고 있고,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는 특히 애나 필드 도쿄 지국장이 상당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저널리스트보다 좀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도쿄발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을 이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은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북한은 뭔가를 성취했을 때 그 성과에 대해서 과장해온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분명한 또 다른 스텝으로 간 것만은 확실하다. 그 또 다른 스텝이라는 게 미국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정거리 같은 것이 결국은 미국 본토에도 닿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점검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미국을 포함한 여러 적대 국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에서 적대적으로 대한다고 하는 그런 파워에 대한 대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를 국제사회가 공격을 한다면 우리도 이제 같이 공격을 한다. 그런 내용이요. 그래서 지진으로 치자면 5.3 정도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한국의 또 여러 또 일본의 미국의 전문가들의 말을 실어서 결국은 국내적으로는 북한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내가 미국에도 이렇게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리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아무리 제재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것은 사실 국제사회에서도 다 알고 있는, 자조하면서 그런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실패를 받아들이고 북한 정책을 수정해라 하는 의미라는 얘기인데, 북한 정책을 수정해라, 받아들이고,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북한을 핵을 가진 국가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바탕 위에서 협상을 하자는 것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도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을 당장 포기를 해라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이 애나 필드 워싱턴 지국장 애나 파이필드 지국장은 북한이 경제적인 같은 제재 같은 것, 고통을 다 이기고 결국은 핵 프로그램을 지속해 왔고 발전을 했고 성과를 이뤄냈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진 게 이번 핵실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CNN 방송에 지금도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선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말 심각한 위협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 백악관 출입 기자라든가 아니면 한국의 특파원이라든가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고요. After he was very busy during the overnight hours speaking on the phone separately with the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who was here in Tokyo, and also the South Korean President Park, where 네,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바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지금 전화 통화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과도 전화 통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성명을 발표하더라도 어떤 때는 시간을 조금 두고요. 또 성명도 한두 문장 아니면 길어야 서너 문장인데, 이번에는 완전히 한 페이지짜리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그 한 페이지짜리 성명을 읽어보니까 결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심각한
정말 그 grave 위협이다 이런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 북한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많은 그 케이블 텔레비전의 뉴스 앵커들이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있는데 전에 그 CIA에서 그 일을 했었던 그 필드에서 일을 했었던 마이크 그 베이커라는 그런 그 오피서는 지뢰 때가 결국은 별로 없다고 말을 합니다. But we have little to no leverage, and frankly, we always do the same thing. We always say, well, China is the key here. China needs to deal with them. Well, 언제나 중국에 의존하고 중국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중국이 확실한 것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전문가에게 또 물어보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물어보더라도 답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에런 데이빗 밀러라는 우드로 윌슨 그 국제센터에서 북한 전문가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This is just one of the many problems in the cruel and unforgiving world that the next president is going to confront. A serious problem without a really good set of options. I mean, four powers outside 뭐 of the...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옵션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군사 전문가인 전에 그 에어포스에서 일했었던 이제 그런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그럼 군사 작전을 해야지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것을 제안을 하지는 않습니다. And a woman would admit right now that the options for blocking a program that's already developed and perhaps now 군사작전이라는 것을 하기 전에 그래도 다시 한번 제재를 해봐야지 된다는 얘기인데 그 제재가 별로 통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 북한의 5번째의 뭐 가장 그 강력하다는 그런 핵실험에 대해서는 오늘 그 포브스의 컬럼니스트의 고든 챙씨가 가장 좀 그 명확하게 진단을 해줬다고 생각이 돼서 그 고든 챙씨의 주장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김정은이 핵탄두 테스트를 지금 했는가 하는 것인데 이 5월 달부터 다 그 준비가 됐는데 지금 한 것은 68주년 정권 수립일을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중국이 지금 그 핵탄두 우리가 이렇게 돼서 다 할 수 있는 표준을 만들어냈다 하는 실험을 하더라도 중국이 벌 주지 않을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미국의 지도자가 그 정상회담을 한 시점에 또 미국과 한국 또 미국과 일본 정상들이 다 정상회담을 한 지금 이 시점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든 챙 씨가 역시 많이 알고 있어요. 평양의 핵대사가 베이징을 방문하고 사흘 만에, 그러니까 9월 6일 날 방문했다는 거죠. 그 한국, 북한 시간으로 사흘 만에 이 같은 그 핵실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북한 핵대사가 지금까지 그 육자회담의 대표였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은 중국이 벌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이 점이 참 그 동전의 양면인 겁니다.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이 한국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뭐 좀 할 수 없는 이유로 또 미국을 생각을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결정을 하고 국내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드 배치를 중국에서는 꼭 그 남한 그 보호용 미군 보호용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한국이 사드 배치를 승인을 했을 때 굉장히 못마땅해 하면서 한국이 싫은 겁니다. 미운 겁니다. 해서 지금 중국이 남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도 뭐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이미 촬영하고 있던 드라마의 여주인공을 한국 여자 주인공에서 뭐 중국 여자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압박을 하고 해서 북한이 바로 그런 것을 원한다는 거죠.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이 그 남한과 좀 그 등을 돌려주기를 원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미사일 발사를 여러 번, 3번 정도 했는데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 기간 동안에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든 챙 씨는 시진핑 그 중국 국가주석은 사실은 미국을 중국의 적으로 보고 왜냐하면 중국의 야망을 동서남북으로 이리 나가려고 하면 저리 나가려고 하면 다 뭐 사사건건 미국이 방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일본과 가까워지면서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러한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시간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오늘의 미국이라는 타이틀에서 조금 벗어났는가
싶기도 하고 해서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고든 챙 씨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이었어요. 비디오를 보니까 정말 그 일반인들 사이에서 식탁에서 대화할 때 하는 말로는 황당하더군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의 주최국이 중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그 공항에 쫙 도착을 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직 내리기 전이었습니다. 미국의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그 안보의 어드바이저인 수잔 라이스가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제 사복 차림으로요. 당연히 무슨 그 명패 같은 것은 다 목에 걸었고요. 쫙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기자들이 또 다 서 있지 않았겠어요? 중국 기자들 또 미국 기자들 서 있었는데 수잔 라이스가 그 기자 그 라인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서 가려고 하던 원래 갔어야지 되는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중국 측에서요. 양복 입은 당연히 담당자겠죠. 그 담당자가 막 수잔 라이스에게 거의 그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막 삿대질을 하면서 여기 너 들어올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하면서. 그랬더니 수잔 라이스가 이거 지금 뭐 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뭐 기자 라인이고 뭐 하니까 이렇게 차분차분 설명을 하는데 미국식으로 보면 완전히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중국 측 이 젊은 이제 양복 입은 남자가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동행한 그 미국 또 다른 여성에게도 그 중국 남성이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고든 챙 씨는 중국이 그 오바마 대통령이 토요일에 그 도착했었을 때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측근들을 뭐 거의 모욕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느 나라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공항에서 정리하는 무슨 아무튼 정리하는 어떠한 레벨이 됐던 정리 그 담당자 아니겠어요. 그 정리 담당자가 국가안보 그 고위 보좌관에게 거의 그 삿대질 했거든요. 정말로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지금 미국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아랫사람들에게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고든 챙 씨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도 결국은 중국이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무역 같은 거 제재하는 것에 지난번에 중국이 그 동의를 유엔에서 하고 나서도 아주 중요한 것은 계속 그 북한에 수출을 해주고 있잖아요. 뭐 결정적으로 뺄 것은 다 빼고 경제 제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해선 사드 문제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더 나가서 이제는 그야말로 핵탄두에 관한 것까지도 실험을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미국에 있어서는 중국이 굉장한 그 문제이고 중국이 굉장한 그 위협이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러시아의 신문이라든가 선거 캠페인을 할 당시에 그렇게 러시아 국영 방송이라든가 와 함께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그 민주당이나 뭐 심지어는 공화당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러시아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을 방어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물론 그 러시아 국영방송과 인터뷰를 한 데는 거기 또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레리 킹과 연관된.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서는 워싱턴 포스트는 이제
그 여러 가지면 힐러리 클린턴을 공식적으로 예비선거 때부터 사설에서 지지하진 않았지만 버니 샌더스가 환상을 갖고 있다 하고 버니 샌더스를 비난함으로써 힐러리 클린턴을 돋보이게 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메일 스캔들이 나오면서부터는 어느 언론보다도 어떤 때는 기자들은 그것을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또 그 어피니언 리더 그 사설팀에서는 좀 힐러리 클린턴에게 친근감 있게, 오늘은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 사설이 그 이메일 스캔들이 해도 너무했다 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 전국적인 지지율을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좀 많이 힐러리 클린턴을 어떤 경우는 앞서가기까지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소용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더욱이 중요하게 봐야지 될 그런 그 여론이라고 할까요? 좀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라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 러시아 방송국이 그 유튜브에 많은 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그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RT라고 러시아 TV든가요? 약자로 항상 그 RT 하는데, 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 도널드 트럼프가 한 얘기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좀 진지하게 미국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나중에 도널드 트럼프가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 RT라는 방송국과 인터뷰라는 것을 모르고 본인이 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리 킹이 CNN에서 꽤 됐죠. 이제는 뭐 저녁에 하던 레리 킹 라이브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이 개인적으로 뭐 팟캐스트도 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 레리 킹의 프로그램이 RT를 통해서도 어떤 경로로든 아무튼 그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본인은 레리 킹과 인터뷰를 하는 줄 알았는데 러시아 국영방송에 이게 나가는 것인지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실제적으로 어떤 그 방송국에 직접 출연한다던가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화로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전화 인터뷰였습니다. 레리 킹과 말하던 도중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러시아가 미국의 선거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고, 그런 일은 뭐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일은 뭐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Probably unlikely. I think maybe the Democrats are putting that out. Who knows? But I think that it's pretty unlikely. But who knows? I hope that if they are doing. 항상 그 도널드 트럼프가 말하는 식이에요. 뭐 좀 한자락 깔잖아요. 뭐 거의 그럴 것 같지 않지만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I think more pretty unlikely 이렇게 얘기하고는 또 who knows라고 얘기하고는 또 who knows 하면서 또 다시 또 반대의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하루 전에 그 블라디미르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이 국가를 지도하는 능력에 있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지금 공화당의 전략가 같은 경우도요, 존 위버 씨 같은 경우도 너무 깜짝 놀랐다고, 너무 놀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뭐 민주당 사람들은 당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그 블라디미르 푸틴 그 러시아를 두둔하는 것 같은 이런 그 발언들은 굉장히 위험할 뿐만이 아니라 또 국가적인 미국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Yes, it's not just unpatriotic. It's not just insulting to the office and the man who holds the office. It is scary. It is dangerous. 위험하고 아주 무서운 일이고, 비애국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했었죠? 비애국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모욕, 지금 이 대통령에 관한 모욕이다, 그런 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층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혐오층의 혐오감이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정치적으로 누구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던가 기금을 내본 적이 없는 공동 창업자예요.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인 더스틴 모스코비치. 페이스북 하면은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요. 얘기해 주세요, 대신. 네, 바로 그 사람이요. 그 젊은이 빼고, 이제 공동 창업자가 원래 이 더스틴 모스코비츠였는데, 이 더스틴 모스코비츠가 부인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야말로 뭐 제로섬, 게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0만 민주당에 기부를 해서 힐러리 클린턴에게도 쓰고 또 다른 데에도 쓰고 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정도고요. 또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이 생각할 때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서 언론이 얘기하는 게 너무 지나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었던 MBC 방송이 그 주도를 해서 군 통수권자 무슨 포럼이라든가요,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전 재향군인이라든가 뭐 군 관계자들 이렇게 놓고 30분씩 따로따로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 MBC 방송국에 아침에 그 모닝쇼를 하는 텔레비전에 그 맷로가. 그런데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분 정도 인터뷰 가운데서 뭐 거의 반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더군요. 왜냐하면 중간에 그 어떤 그 베테랑이 물어보기도 했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한테 이메일에 관해서 그 정도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지나쳐도 너무나 그 지나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힐러리 클린턴이 잘못한 게 있다. 여러 가지 그 잘못이 있다고 그 워싱턴 포스트 사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의 너무나 그 명백하게 분명한 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없음, 도저히 언감생심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쳐다볼 수 없는 자격 없음의 그 무게와 힐러리 클린턴의 여러 가지 그 잘못의 무게를 달면은 힐러리 클린턴의 잘못은 너무나 그 하찮은 가벼운 것이 되고 만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 정도 사설을 써줬습니다. 그런데 ABC 방송의 그 맷 로워라는 사람이 30분 동안에 거의 뭐 반이요. 10분 정도는 앨리스트 됐습니다. 그 정도를 이메일 스캔들로 힐러리 클린턴을 괴롭힌 것은 제 느낌에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에 그 빌 클린턴 재단에 연관이 있었거든요. 물론 뭐 그 텔레비전 브로드캐스터이기는 합니다만은 빌 클린턴 재단에 돈을 기부를 하기까지도 했고, 그냥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서로.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뭐 방송은 방송적으로 잘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갔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자세히 그 전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과연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인가, 미국의 선거가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지 되며 누가 정말 이기고 있는 것인가, 어떤 뭐 여론조사 결과 보면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뒤처지기 시작한다는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선거는 뭐 10개의 주에서 많게 잡으면 15개 주가 결정을 합니다. 그 가운데 에서도 이제 분명한 한 11개 주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하이오, 플로리다, 버지니아, 뭐 네바다,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 위스콘신, 미시건, 또 어디 있나요? 뉴햄프셔, 아이오와 이런 데인데, 지금 분명하게 트럼프가 이기는 곳은 아이오와 한 곳 정도라고 할까요? 그리고 오하이오도 사실은 그 도널드 트럼프가 조금 이겼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새로 나온 것을 보니까 오하이오와 플로리다주가 지금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버지니아라든가 이런 데는 힐러리 클린턴이 안정권이고, 콜로라도주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이렇게도 되고 또 이렇게도 되고 민주당이었다 공화당이었다 하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역시 힐러리 클린턴이 안전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격전지로 볼 때는 결국은 격전지에서 배틀그라운드에서 스윙 스테이트에서 미국은 대통령을 만들어내는데, 캘리포니아주는 투표 하나마나 힐러리 클린턴이고 뉴욕주도 투표 하나마나 힐러리 클린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머지 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일부의 주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완전히 이길 수 있는, 현재로서는요, 안정권, 그리고 일부 주는 뭐 오차범위 내에 서지만 아이오와 정도를 빼놓고는 힐러리 클린턴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안정권입니다. 그래서 80%에서 한 65% 정도는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어제 그 BBC 방송이 지적을 한 것처럼
지금 그 선거가 11월의 첫 번째 화요일이잖아요. 아직도 뭐 약 2개월 남았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힐러리 클린턴에게 나쁘게 나오지 않을 경우, 경제, 자연재해, 미국에서의 테러, 그리고 유권자들이 마음을 탁 숨기고 있다가 여론조사에선 얘기하지 않다가 뭐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폭발적으로 찍는다던가요. 이런 게 없을 경우는 현재로서는 적어도 아무리 예상하는 사람들이 틀리다 하더라도 적어도 50%에서 60%는 50%는 아니고요. 60%에서 70%는 65%에서 75%는 힐러리 클린턴이 선거인단수로 가기 때문에 뭐 이게 투표수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으면 선거인단 표를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270 몇 표를 받아야지 되니까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정도는 65%에서 75%는 힐러리 클린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한국 얘기인 줄 알았어요. 뭐 40세만 넘으면 성형수술을 할 정도로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웰스파고 은행의 어카운트를 갖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웰스파고 은행의 그 직원들이 가짜로 그 150만 개의 디파짓 어카운트를 만들고 이미 이제 그 다른 어카운트가 있는 손님이겠죠. 그리고 손님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커스터머의 그 원래 있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왜 만들었는지의 이유까지는 자세히 전해주지 않던데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피 같은 것을 많이 그 빠져나가게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미국의 소비자 재정 보호국이 생겼는데 생긴 이후에 가장 큰 벌금 1억 8,500만 달러 벌금을 내게 됐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5,300명 웰스파고 은행 직원들 이렇게 어카운트 크레딧 카드가 됐던 일반 어카운트가 됐던 만드는 것에 관여한 직원들이 해고됐습니다. 참 대단하죠.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는 56만 5,443개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뭔가가 나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져서 돈이 이렇게 제가 웰스파고 은행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 커스터머에게도 500만 달러를 당연히 그 환불 조치 할 것이고요. 피이기 때문에 이게 그다지 많지는 않은 거죠. 환불 액수가 500만 달러라고 하면은 어카운트가 뭐 150만 개에다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가 거의 57만 개였는데요. 아마 그럼으로 인해서 어떠한 그 본인들에게 뭐가 있었는지 5,300명이나 직원들이 인볼브가 됐다고 하니까요. 블룸버그 뉴스는 참 실리콘밸리에서는 40살이 넘으면 살기가 힘듭니다. 산다는 게 현대 사회에서는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것이잖아요. 한국도 아니고 미국인데 겨우 40살이면 일 한창 제대로 할 나이도 아직 무르익지는 못할 수도 있잖아요. 많은 그 직종에서는 40살 때 방송은 어떨까요? 40살 때 아주 그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40살이 돼도 좀 그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정장을 벗어버리고 오늘 그 블룸버그 뉴스가 맨 앞에 예를 든 여성은 그런 여성입니다. 정장을 벗고 아주 원래는 그 성공한 세일즈 트레이너였대요. 이분이 이제 50살 조금 넘었는데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50살이 넘어서 이제 어딘선가 해고가 된 거예요. 다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노력도 해봤고 하는데 실리콘밸리는 대학교를 금방 졸업한 사람들도 많고 48세 미만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고당하거나 감원되거나 할 때 결국은 고소하는 그 비율도 상당히 높고 다시 이제 뭐 클래스를 택하기도 하고 뭐 성형수술까지도 하는 옷으로만 안 되니까 옷을 입어도 밝은 색깔 뭐 인터뷰를 하러 갈 때도요, 스웨터 입고 가고, 자켓 정장은 그냥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제 스커트 위에도 뭐 젊은 사람들은 청자켓 이런 것 입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는 이제 젊은이들이 잘 가는 그 사회 소셜 네트워크, 뭐 레딧이라든가 옐프 또 뭐 이런 곳에 가서 여러 가지 그 추세도 보고 또 요즘에는 그 한국에도 그 줄임말이 있지만 미국에도 젊은이들이 줄임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또 그 찾아보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보는 영화도 보고 뭐 그 유명한 사람들도 따라다녀 보기도 하고 인터넷 웹사이트에서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여기저기에 원서를 넣어서 이제 겨우 다시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을 트레이닝하는 잡에 취직이 됐는데 그 뒤에는 젊은 사람들한테 나이 들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줄리 앤드류스의 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사운드 오브 뮤직 이런 노래 듣고 뭐 흥얼거리고 하면은 뭐지? 몇 세기 전의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듣는데요. 아, 참. 그래서, 그 젊은 그 후배 직원들이 본인을 엄마로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누나나 언니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다고 하고요. 실리콘밸리에서는, 미국에서는 보통 일반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42살이랍니다. 뭐 68세도 있고 72세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실리콘밸리에서는 애플의 경우는 31살, 구글의 경우는 30살, 구글하고 테슬라는요,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은 더 낫네요. 페이스북은 이제 생각났네요. 마크 저커버그. 그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요. 그 본인도 젊고, 직원들도 젊어서 평균 나이가 29살이나 그 아래라고 하거든요. 뭐 페이팔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는요, 아주 긴 이력서도 싫어한대요. 마크 저커버그가 아주 유명한 말 했었잖아요. 전에, 젊은 사람들이 더 스마트하다. 그런데 저 공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스마트해요. 나이 든 사람들은 우리가 더 잘났어. 뭘 알아, 저 아이들이. 그러지만, 사실은 뭐 나이 든 사람들만이 꼭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알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더 생각이나 뭐 이런 것이 신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젊은 층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는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150군데의 아주 큰 회사,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226건의 나이차별 소송이 있었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거죠. 실리콘밸리니까 그렇게 소송을 했고, 그러면 인종차별이다 해서 있었던 소송이 같은 기간에 실리콘밸리에서 28건이고 또 남녀차별이다 해서 있었던 소송이 9건인데 나이차별이다가 226건이면 대단한 건 아니겠어요. 지난달에도 뭐 휴렛패커드에서 그런 것 있었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큰 회사에서 10년 정도 일하면 감원되는 것을 당연히 생각을 해야지 된다. 본인이 정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이런 살기 힘든 실리콘밸리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요, 나이 많이 든 사람도 뭐 머리를 젊게 헤어컷하는 것은 당연하고 조카가 추천해주는 옷을 입고 다닌답니다. 싫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일요일이 9월 11일이고요. 9.11 사태가 일어났었던 시애틀 시학스가 마이애미 돌핀스하고 시즌 오픈 시즌 하는데 경기할 때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정이 났다고 하다가 뒤집혔다고 하다가 선수들이 의논을 하고 있거든요. 시학스 선수들이 샌프란시스코 49ers의 누구죠? 콜린 캐퍼닉스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단체로 국가가 연주될 때 가만히 무릎을 꿇고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국가가 인종차별을 경찰을 중심으로 한다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지금 최종적인 결정이 되지 않아서 어떤 선수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어떤 선수는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러자 또 지도자들도 의견이 엇갈려서 만약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선수는 경기도 하지 말아라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그 덴버 브론코스의 그 라인베커 수비수인 그 브랜든 그 마샬은 어제 경기할 때 그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큰 그 이슈예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글쎄 뭐 꼭 본인의 견조서가 아니라 로봇과 섹스하는 것에 대해서 익사이링한 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 년 있으면 그런 게 다가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뭐 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전문가들이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로봇은 섹스는 해주되 사람을 사랑해 주지는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뉴스가 전했습니다. 인간이 로봇과 섹스를 할 날은 불과 몇 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로봇은 절대로 인간을 사랑해주진 않는다는 전문가의 경고도 따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오늘이 이제 9월 9일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과 시차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9월 9일은 정권 수립일입니다. 그래서 9월 9일 아침 9시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분들께서는 뉴스에 큰 관심이 없으셨다면 요즘 계속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계속 그 미사일 테스트는 있어 왔습니다만 북한이 2006년도 처음에 그 핵실험을 한 이후에 어제가 이제 5번째의 핵실험이었는데 어제의 핵실험은 굉장히 그 강도도 그 달랐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 성능 자체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세계의 모든 언론들이 북한이 왜 하필 지금 했는가? 왜냐하면 이 같은 그 핵실험 능력이 5월 달에 완성됐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러면 앞으로 그 세계는 어떻게 그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그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는 언제나 그 북한의 그 발표 내용을 여러분들께 직접 음성으로 들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것이 너무 그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상에 따라 우리 핵무기 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은 북부에 대한 대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를 국제사회가 공격을 한다면 우리도 이제 같이 공격을 한다. 그런 내용이요. 그래서 뭐 지진으로 치자면 5.3 정도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한국의 또 뭐 여러 또 일본의 미국의 전문가들의 말을 실어서 결국은 국내적으로는 그 북한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내가 미국에도 이렇게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리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아무리 제재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것은 사실 국제사회에서도 다 알고 있는 자조하면서 그런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실패를 받아들이고 북한 정책을 수정해라 하는 의미라는 얘기인데 북한 정책을 수정해라 받아들이고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북한을 핵을 가진 국가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바탕 위에서 협상을 하자는 것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도 북한이 뭐 핵을 가졌다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을 당장 그 포기를 해라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이 애나 필드 워싱턴 지국장 애나 파이필드 지국장은 북한이 경제적인 그 같은 그 제재 같은 것 고통을 다 이기고 결국은 그 핵 프로그램을 지속해 왔고 발전을 했고 성과를 이뤄냈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그 밝혀진 게 이번 핵실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CNN 방송에 지금도 그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선은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말 그 심각한 위협이다. 이제 그렇게 그 얘기하는 그 여러 뭐 백악관 출입 기자라든가 아니면 뭐 한국의 핵시험장에서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였다. 혹시北朝鮮が 네, 이제 아베 신조의 얘기인데 그래서 단행을 한 결과
이제 결국은 그 핵탄두를 탄도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그 정확한 그 표준의 수준을 넘었다는 게 북한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핵실험을 한 것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고 또 다른 그 정상회담을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도 만나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아시아의 그 순방을 끝내면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그 경고를 했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 경고를 받은 직후에 있었고 지금까지의 그 미국과 유엔의 강한 그 여러 가지 그 경제 제재 앞으로도 또 제재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북한이 완전히 그야말로 깡그리 무시하고 했던 그런 강력한 핵실험입니다. 당연히 지금 그 세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고 북한은 원하는 크기, 원하는 무게, 원하는 종류의 그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북한이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연히 그 워싱턴도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입장을 이제 세계 언론이 제일 먼저 들어보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核実験を行ったのであれば、断じて許容 결국은 절대로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절대로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 핵에너지 기구의 그 국장입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은 한국과 미국, 중국 지도자가 정상회담을 끝낸 시점인 어제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와의 수준이 다른 이번 핵실험으로 세계는 긴장이라는 단어를 실감합니다. 북한의 강력한 핵실험 의도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내용과 국제용으로 나누고 국제용으로는 북한 정책의 수정을 원하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정통한 고든 챙 씨는 북한이 이미 완성됐던 단계의 핵실험을 어제 한 것은 북한 정권 수립일 기념보다는 중국이 벌 주지 않을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중국이 미국과 세계의 큰 문제거리라는 지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러시아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도 깜짝 놀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이 통제불능이라면서 클린턴의 잘못은 트럼프의 자격 없음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작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풋볼 선수들의 국가가 연주될 때의 시위가 확산됩니다. 시애틀 시옥 선수들이 9월 11일인 일요일 경기에서 어떤 단체 행동을 할지가 주목됩니다. 웰스파고 은행이 손님이 모르는 사이에 가짜 어카운트를 만든 죄로 소비자 재정 보호국이 만들어진 이후 최대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40살이 넘으면 직장 생활을 하기 힘들어 성형수술까지 한다고 블룸버그 뉴스 This is in clear violation of numerou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마찬가지 얘기죠. 이제 2006년도에 북한이 처음에 핵실험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내려진 여러 가지 그 유엔의 그 제재안을 완전히 그 무시한 것이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워싱턴 지금 당연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긴장을 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여러분 뉴스 시간에 들으셨을 테고요. 이번 그 도발로 보고 이 같은 그 핵실험을 하는 도발은 북한이 더 강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박근혜 대통령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지금 CNN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대별로 한 3사람 정도의 그 전문가를 초대를 해서 얘기를 듣고 있고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는 특히 그 애나 필드 도쿄 그 지국장이 상당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그 저널리스트보다 좀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도쿄발로 이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을 이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은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북한은 뭔가를 그 성취했을 때 그 성과에 대해서 과장해온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분명한 그 또 다른 스텝으로 간 것만
바는 확실하다. 그 또 다른 스텝이라는 게 미국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정거리 같은 것이 결국은 그 미국 본토에도 닿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점검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그 미국을 포함한 그 여러 그 적대 국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에서 적대적으로 대한다고 하는 그런 그 파워